선거 막판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기사를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었죠. 하지만 짜집기 논란 등 녹음 파일의 신뢰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심지어 녹취록에 등장하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에서 돈을 받은 용역직이었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지난 2020년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 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말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이틀 전까지 김만배 녹취록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그간 이재명 후보 측에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에서 조금씩 공개되는 녹취록을 두고 입맛에 맞게 해석해 빈축을 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좌파 성향 매체 뉴스타파가 김만배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선거 막판 흑색 선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 파일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랐고 제2의 생태탕이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전 비서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녹취록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일단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른바 김만배 음성 파일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6일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기사를 음성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통화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이라는 사람 간 대화였는데요. 뉴스타파는 기사에서 신앙림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김만배 씨가 한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외부에서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처럼 신앙림 씨를 소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죠. 그런데 신앙림 씨는 뉴스타파의 돈을 받고 취재 용역을 수주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에만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신 씨는 취재를 보조하며 뉴스타파를 위해 기사를 썼는데요. 2018년엔 대한항공 혼맥 기사 등 총 3건을 썼고요. 2019년엔 4건을 쓰는 등 뉴스타파에서 신앙림 이름을 검색하면 총 7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녹음 보도 영상에서 마치 제보자처럼 등장시켰습니다. 자,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신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며 지금도 돈을 주고 있다. 용역비는 아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고 했고요. 자사 전문위원을 왜 남인 것처럼 표기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모른다. 이게 적절한 해명인지 모르겠고요. 자, 다음 음성 녹음에 대한 짜집기 논란입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음성 녹음 보도 10분 17조 지점을 들어보면 김 씨가 신 씨와 이야기하며 자기 스스로를 형이라고 말합니다. 김만배 씨는 음성 녹음에서 신 씨에게 자신이 천화동인을 소유하게 된 배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 천화동인 다 파는 거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림 씨는 1958년생, 김만배 씨는 1965년생입니다. 언론사 입사 시점도 신 씨가 1984년, 김만배 씨는 1994년인데요. 뉴스타파는 이 대목 자막에 음선 그대로 형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라고 바꿔놨습니다. 때문에 짜집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밖에 신 씨와 김 씨 외에 다른 사람이 동석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 보도 5분 지점에서 김만배 씨는 박영수 전 특검과 조 씨를 자신이 소개해줬다고 설명하는데 갑자기
흐흐흐 하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조 씨는 2009년 대장동 관련 부실 대출을 주선하며 10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기소를 면했던 브로커인데 박 전 특검은 조우영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를 매개체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 씨에게 왜 커피를 타줬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가 전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반박하자 아이고 참 희한하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았죠. 민주당이 해당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작년 11월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검사는 2011년 수사 당시 못 봤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밖에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를 키우기 위해 민주당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공감수와 댓글을 조작해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이 점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지하고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으니 대선 후에 수사가 이뤄지면 드루킹 사건 때처럼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말 대단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지난 2020년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말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고요.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 다른 인사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표결 결과를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녹취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그간 좌파 성향으로 치부됐던 JTBC가 대선 투표일 이틀 앞둔 시점에 보도했다는 점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녹취가 작성된 시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는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습니다. 그 뒤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10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는데요.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기는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이듬해 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통화해서 대법원을 언급합니다. 통화 상대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도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에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다.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마어마한 발언이죠. 또 이재명의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은수미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녹음 파일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작업 대법원 주심 대법원장 대법관 발표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얘기해. 속부터 할 테니까. 자, 이 녹음 파일은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 궁금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요. 또 이 녹음 파일에서 나눈 대화가 신빙성이 있다면 이재명과 은수미 이 두 사람은 한 배를 탔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다른 녹취록이 있습니다. 즉, 이 녹취록과 다른 녹취록의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는 건데요. 이재명의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가 은수미 측에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던 시점에서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은 달 24일엔 정 회계사가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 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일은 2020년 7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전인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와 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을 보면 재판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님은 이게 감정 이렇게 표기를 했나요? 잘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제표를 하네. 7월 16일날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만약에 이제 아닌 것 같고 할 때 와야. 그리고 무죄 취지를 주장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다라는 뜻의 악귀가 맞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같은 JTBC의 보도에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 백 씨가 대법원에 작업했다는 건 허언일 가능성이 높고 무죄는 예상됐다. 백 씨는 2016년 뒤로 이 후보 관련 일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당 녹취와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